노년에 절대로 재혼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커지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며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동반자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냉정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노년에 재혼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들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첫째, 재산 문제로 얽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이라고는 평생 모아온 집 한 채, 조금의 예금,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노후 자산뿐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이 애매하게 얽히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 부부가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고 좋아서 시작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이 왜 새어머니 쪽으로 넘어가야 하느냐라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재산을 두고 형제 간, 부부 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둘째, 건강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연애가 아닙니다. 결국 아프고 병원에 갈 때 누가 간호를 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재혼 후 5년 동안 아내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같으면 함께 버틸 수 있었겠지만 본인도 기력이 약해져 가니 결국 요양원에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친자식들이 나타나서 간병을 제대로 안 한다고 비난했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내 건강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재혼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셋째,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가정의 균형이 깨진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재혼을 하자 자식들이 왕래를 끊었습니다. 손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과 솔직히 대화하는 겁니다. 재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랠 방법을 함께 찾는 거죠. 넷째,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집안 살림을 새로 차려야 하고 상대방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퇴직금과 연금을 모아 조용히 살려 했는데 재혼 후 상대방의 빚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본인 연금까지 빼앗기듯 쓰게 되었고 나중에는 병원비도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안정이 노년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외로움은 큰 함정입니다. 혼자 사는 게 쓸쓸해서 누군가의 손만 잡고 싶다는 마음에 쉽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한 선택은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밥 먹는 게 너무 외롭다며 재혼을 결심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성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오히려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고 상처만 2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동호회, 취미, 봉사활동. 이게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6째, 자유가 사라집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동반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의무가 다시 시작됩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춰야 하고 간섭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재혼 후 아내가 왜 새벽마다 나가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내 자유를 빼앗겼다며 후회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이 곧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7째, 기대와 현실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하면 평생 외롭지 않겠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로 나이 든 모습만 보며 잔소리와 불만이 쌓입니다. 한 할머니는 TV 속 노부부처럼 손잡고 공원 걷는 걸 기대했는데 남편은 늘 술만 마셨습니다. 기대가 깨지자 더 큰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대와 현실을 냉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상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8째,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노년 재혼에 대해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저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재혼했다가 뒤에서 저 사람 돈 보고 결혼했을 거다라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마음이 지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9째, 법적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재혼을 하면 상속, 상속권, 보험, 부양 의무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힙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남은 생애가 피곤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재혼 가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와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5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재혼이 아니라 문서로 내 뜻을 명확히 남기는 게 현명합니다. 10째,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노년에 재혼한 분들의 공통된 말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더 큰 상처와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취미, 친구, 이웃,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이 결국 행복을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노년의 재혼은 달콤해 보이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건강, 자식, 자유, 기대와 현실의 차이 모든 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지만 노년에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